자, 오늘도 신나는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토마토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 오늘도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소식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상승했죠? 91.53%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제 달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금과 은 엄청나게 후들어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실물 시장에서 물량 부족 현상까지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JP모건이 손을 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개미들이 귀족들에게 반항을 해 이번에 한번 밟아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영국 쪽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영국 내에 있는 은행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6개월 줄 테니까 마이너스 금리에 대비해. 자, 영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가지야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것인지는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깜찍한 요정 같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가격 괜찮습니다. 37,493달러. 달러 반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주말 동안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죠.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이 네 군데는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과 실명 인증 가상계좌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3월이 되면은 특금법이 시행되게 될 텐데요. 시행 전까지는 반드시 암호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소 같은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 인증 계좌를 발급받도록 특금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4개 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인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 본인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투자를 진행한 회사는 기술 전문 버추얼 캐피털 노스 아일랜드라고 하는데요. 폴 튜터 존스 외에도 유명 래퍼이자 영화 배우인 LL 쿨 J라는 사람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 전이었었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당분간은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또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도지코인에 관련된 트윗들을 마구마구 풀어놓았습니다. 도지코인이야말로 사람들의 암호화폐다,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암호화폐다 라고 하면서 이런 짤까지 또 손수 올렸는데요. 라이온킹의 이제 유명한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이온킹의 머리 대신에 이 개의 머리를 갖다 얹어놓은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되게 웃기긴 하죠. 잘 만들었어요. 이런데 또 소질이 있네, 일론 머스크가.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런 짤을 또 올렸는데요. 비트코인이 둘을 걷어차는 그런 재미난 짤이 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련된 폭풍 트윗들을 날리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었으나 아닌 것 같죠? 그냥 시원하게 또 약 한번 빨고 저런 식으로 트윗을 날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멍멍이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멍멍이 코인에 한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의 CEO 짱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주소 하나가 전체 도지코인의 27%, 20개 주소가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물량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중앙 집중화가 된 상태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인 틱톡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멍멍이 코인, 도지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1600달러를 뚫고 1700달러까지 살짝 발을 담갔었던 이더리움, 계속해서 많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부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단기적으로는 1700달러,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10,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칼리오 같은 경우는 3월달에 4,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분석가인 스마트 컨트랙터는 며칠 내에 30% 추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더리움의 엄청난 강세를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한마디 또 덧붙여 보자면은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이 올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며칠 내에 출시되게 될 이더리움 CME 선물에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디 지속적인 이더리움 떡상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화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47,000개를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레이스케일의 주된 고객층은 기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47,000개 매입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들의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외에도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펌핑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만간에 이 기세가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15개 정도를 새롭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에서 랜딩 서비스에 포카닷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60에서 61포인트 정도 때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빠지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알트코인들은 로켓포를 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번 주말을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크게 한번 난리를 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500일 동안에 무려 17만 4,000%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아베에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막 200달러, 250달러, 300달러 이랬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죠. 정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링크가 한번 난리를 냈었습니다. 챗링크가 정말 낮은 가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높게 한번 치솟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베가 주인공이 아닌가. 그 외에 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죠. 포카닷이라든지 SNX 같은 경우도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자, 항상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언제나 다음 찬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아베 같은 경우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몇몇 사람들은 1000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만간에 좀 고점 찍고 크게 조정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요. 이제 국내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자가 전세계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취급을 지원한다. 비트코인 매매 및 이 수탁 서비스도 같이 지원을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범 서비스 고객도 선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이 고객의 이름은 퍼스트 블러바드라는 곳인데요. 흑인 사회를 위한 인터넷 은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은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곳들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은행들에서 비자와 함께 손을 잡고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비트코인 사기이자 거품인데 이제는 비자까지 나서네. 이 소식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들 꽤 있지 않을까, 일반인들 중에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암호화폐 매매 서비스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결제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페이팔이 주관을 하는 암호화폐로 쇼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페이팔 받아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베이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대중화 및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암호화폐를 구입한 유저 같은 경우는 구입 전에 비해서 페이팔에 로그인하는 횟수가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 체크하러 들어오는 거겠죠. 자,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전담을 위한 새로운 부서도 회사 내에 신설을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팔이 비트코인 덕분에 돈 맛을 좀 봤거든요. 비트코인 사기라고 비자도 페이팔도 한때 욕을 했었으나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형님으로 모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비트코인 지지 상원 의원이죠.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가 미국 은행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자산 법안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은행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기대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비트코인을 구매했었던 시기가 2013년도라고 하죠. 들고 있는 수량과 평단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캐나다 투자회사인 엑셀레이터가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ETF 캐나다가 먼저 나올 것인가, 미국이 먼저 나올 것인가? 자, 물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ETF 비스무리한 상품들은 있죠. 그런데 정식 ETF 과연 누가 먼저 승인하게 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일이 한 가지가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삭수가 노래가지고 누리끼리한 골드만삭스다 라고 불리는 이 골드만삭스의 소비자 및 투자 관리 부분 투자 전략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 급격한 변동은 비트코인이 진정한 가치 단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발끈한 베리 실버트, 그래도 비트코인이 골드만삭스보다는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베리 실버트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맞받아쳐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비트코인을 비방하는 피터 시프에게 금 같은 경우는 쓸데없으며 버블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팔아먹는 폰지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피터 시프 방식대로 한번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만 보시면은 이 금이 비트코인 엉덩이만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금만 지지하고 비트코인을 미워했었던 사람들은 속이 좀 많이 쓰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와는 다르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자, 지표 중에 추세 역전 현상을 감지하는 GTI 베라 컨버전시 발산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약세가 모멘텀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하락세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금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리스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다우보다 낫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거품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 거품은 아니지만은 좀 빠르게 오르는 감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조만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오늘 또 실업자 수가 엄청나게 나왔죠. 77만 명이던가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일자리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을 했었던 곳들이 전부 다 파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전염병 사태 이후로 미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막 도산하는 곳들이 많다라고 그러죠. 이 작은 상점이라든지 레스토랑들, 영구적으로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뭐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 장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경기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달러는 더욱더 많이 찍히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도 동반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특히 많은 분석가들의 모든 관심은 알트코인들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 일단 나온 분석 하나를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38,000달러대를 살짝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건드린 다음에 조정을 받은 비트코인. 이 작은 하락이 오히려 비트코인에게는 이득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하락을 통해 가지고 선물 시장보다 시장가에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더 붙었고,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을 청산시킬 수가 있었다. 조금 더 횡보한 후에 다음 주쯤 4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33,000달러대부터 롱을 때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분석이 맞아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은 달려 그러면서 많은 상승을 이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또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순대 간 던져주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이 눈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